홍준표 대구시장 지금 며칠째 독한 소리를 주고받고 있어요. 내용 좀 소개해드리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지금 방금 들으셨어. 홍준표 굉장히 글쎄요. 이거는 욕설은 아니지만 굉장히 험악한 소리잖아요. 어디라고? 그리고 공천 주지 마라. 그리고 뭐 탄핵시켜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자 목회자가 욕설 입에 달고 다닌다. 대구 시민 여러분 홍준표 저거 탄핵하세요. 그러자 정광훈 숭배자는 당 떠나 그 교회로 가라. 이렇게까지 받아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께요. 방금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2019년 모습이 있었거든요. 당시만 해도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할 정도로 뭔가 가까워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쩌다가 지금은 이 상황이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저 홍준표 현대구시장이 연설하는 저 장면이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일 겁니다. 그때 예. 홍준표 의원이 아니었고 예. 전 자유한국당 대표였고 본인의 설명에 그 전에 이 광화문 집회라는 게 2019년 겨울에 왜 됐죠? 서초동에서 조국 옹호 집회가 열리니까 보수 단체들도 뭔가 반대 집회를 해야 되겠다는데 중심에 선 인물이 정광훈 목사 이재호 전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한기총 출신. 그리고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광고가 지냈어요. 예. 그때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총집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10월 3일 집회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말에 의하면 평소 형님 동생하는 이재호 전 의원이 와서 연설하라 해서 간 거지. 정광훈 목사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예. 정광훈 목사가 사실은 저기에 모든 인적 돈과 자금에 이런 거 큰 대목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때는. 예. 저도 기억이 나는데 예. 어찌됐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편이었던 거죠.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적어도 예. 문재인 이 정부 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그게 동의를 했던 건데 예. 그때 제가 봐도 뭐 홍준표 전 의원이 정광훈 목사를 높이 평가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상징적 인물로 여겼던 건데 그 후로 하는 행태에서 좀 멀어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 대목은 뭐 정치적 동거였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뭐하고 예. 옛날에는 연이 없었겠죠. 홍준표, 정광훈은 가운데 이재호 전 의원을 매개로 한 거였을 텐데 어찌됐거나 지금 벌어지는 국면은 적어도 당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광훈 목사. 예.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견해를 갖고 있는 어떤 홍준표 시장 또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는 홍 시장의 생각이 부딪히는 대목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까지 투사되는 건데 모양새는 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주 어색하고 아주 뭐랄까 소음 같은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죠. 그럼 이 충돌이 쉽게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의 충돌은 아마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겠죠. 홍준표 시장이 더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정광훈 목사의 당내 역할로 내지는 영향력에 대한 당내의 논쟁 내지는 뒷이야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또 주말 동안에 이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김기현 국민의 대표가 기자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고요. 과거에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목사와 관련된 한 말도 있습니다. 그 영상 몇 가지가 있는데요.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돼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서 제3자가 왈가왈 일도 아니지만 또 이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은 정광훈 목사와 뭐 강한 선을 그어야 될 만큼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광훈 목사 그분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정광훈 목사 우리 당의 지도부도 아니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견을 그냥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우리 당도 들을 건 들고 또 참고할 건 참고하겠지만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님은 이제 지나간 뒷 얘기를 하자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해서 몇 번 전화를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뭐 여기에 김기현 대표한테 개입을 안 해도 당선은 될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독재 권리가에서 폐악한 정권하에서 겁이 나서 두려워 떨 때 이 사회는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반드시 이 폐악한 권력을 심판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 사회와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김기현 수석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한 말이 큰 논란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김기현 대표는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취지로 얘기했죠. 그런데 정광훈 목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으로 발언을 확인해 본 결과 같으면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홍준표 대구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이겁니다. 전 목사에게 발목 잡힌 당도 아닌데 그에게 한마디 못하고 나를 질타하는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축켜 세웠으니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아, 이거는요. 뭐 엄청난 혹평입니다. 다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냥 대구시장이 아니라 당대표 2번 지내고 없어질 땅 바로 세운 유일한 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걸 또 강조해요. 그러면서 참 어이없는 당대표 발언이다. 아, 그러니까 지방행정에 신경 쓰라는 오늘 김기현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지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주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께요. 김기현 대표. 기자들이 이제 선을 긋는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뭐 선을 긋고 할 정도로 관계가 깊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과감하게 뭐라고 이렇게 확 매듭을 짓지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국 정치가 크게 두 개의 진영, 즉 예. 뭐 보수 진보 진영으로 나뉘었고 이 보수 진영 내에 국민의힘이 최고의 당이지만 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이 정광훈 목사 쪽에 힘을 빌어서 김기현 대표가 당선되고 과반을 얻는데 힘을 얻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대표를 될 때 당원들의 표를 얻는 과정에서 이른바 신세를 졌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선거에서 가반을 넘기려고 할 때 예. 결국 최종적으로 그 힘을 어디서 왔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예, 정광훈 목사는 이미 뭐 20년 전부터 기독교 민주당이라는 걸 띄워서 예. 그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기독자유당 이렇게 만들었다가 또 뭐 기독자유통일당 그다음 국민혁명당 이렇게 했다가 1년 전에 다시 이제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당 대표입니다. 다른 당을 하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 우파, 아스팔트의 동원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데 예. 저분이 이제 19년 당시에는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예. 회장을 했지만 거기서 제명 절차를 받고 있고 실제 그 절차가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안 됐지만 거의 이단으로 지금 거의 규정 직전에 와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뭐 하나님도 까불지 마, 내 말 안 들으면 뭐 혼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정치 목사고 이 아스팔트 우파를 동원해서 예. 최종적으로 일정한 힘을 몰아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서 또 거기에 일부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눈치를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독한 설전,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과 정광훈 목사의 설전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김기현 대표는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럼요? 지금 뭐 거의 뭐 기계적 중립을 지켜서 예. 근데 기계적 중립이라 말은 아름답지만 사실상 정광훈 목사는 이 좀 더 혁신하는 보수로 또 중도층의 호소력을 가지려면 예. 철저하게 당에 관련된 발언과 또는 거기에 대한 실제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정당법상 위반이 되는 이중당직자도 꽤 많을 겁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국민의힘 정명 운동을 했는데 예. 이것까지 포함해서 단호하게
이제는 그런 거 색출해서 이렇게 분리해야지 대선에서는 최대한 동원하면 상대를 해모하고 이래서 이익을 얻지만 예. 총선에는 선거구가 적어도 전국에 253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한쪽을 편들어서는 중도의 호소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총선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국민의힘은 필패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아까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서 한 그 말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굉장히 귀를 잡는 얘기를 남긴 게 있거든요. 그 모습은요,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당신들 다 잘라버려 국회의원. 앞으로 내년 4월 10일 날 선거에서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 최고위원이고 개뿔이고 다 필요 없어. 아니 인정할 걸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냐고요. 안 됐잖아. 영채 변호사,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광화문 운동을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겠는가? 안 됐잖아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권 교체가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에 된 거지. 이거 야당이 잘해가지고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예. 부동산, 그다음에 법인카드, 그다음에 대장동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있었을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 초짜였잖아요. 그다음에 당내 세력도 없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됐던 것이지 지금 여당에서 예. 잘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안 하고요.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님은 목사잖아요. 예. 그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 헌법 20조 2항에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전광훈 목사는 보니까 자유통일당의 그 전직 대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에 이렇게 관여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여당이 우리나라 집권 여당이 한 사람의 목사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는 이게 이른바 이제 옆집 정당 사정이에요, 지금. 집안 사정이긴 한데, 이거 좀 지켜보셨잖아요. 영상도 쭉 보고 그냥 평소에 들으신 것일 텐데. 정권 교체가, 그러니까 광화문 운동이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가 안 됐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저런 선동은 저는 제대로 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뭐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분이 정광훈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추가적으로 덧붙이면 그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당에 발목 잡힌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정광훈 목사한테 매달리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발목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당심 투표를 거쳐서 김기현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 선출이 됐어요. 근데 좀 전에 우리 김두중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선출직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면은 정당법상의 이중당적을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잘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아스팔트 동원 인력이 굉장히 훌륭한 이 정광훈 목사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국민의힘 당원 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당신 100%에 분명히 선거에 어떠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보다는 김기현 대표의 발목은 아무래도 정광훈 목사가 잡고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김기현 추측해봅니다. 대표는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지 않으실까요? 100%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이시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이 정광훈 목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 가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실 망발을 일삼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결국 당원 100%의 경선으로 당의 지도부가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분들의 도움을 안 받았다? 이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닐까 그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상황,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정광훈 목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뭔가 이 대립 전선이 형성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정광훈 목사가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행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정치권에 퍼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요.
향후 정치적인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권 내 몇몇 목소리인데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재현 의원이 바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인데 뭐 2번씩이나 저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전자도 안 꺼낸다 또 꺼낼 거예요. 또 꺼낼 거다요? 왜냐하면 뭐 본인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래 한다는 것은 뭔가 정관 그 목사한테 뭐 여러 가지로 뭐 마음에 짐을 또 줬던지 뭐 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경선하면서 김재원 최고가 제일 혜택을 많이 봐서 수석 댄서니까 물불 안 가리고 정광훈 목사를 파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부담 갈 겁니다. 하세요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은 원래 한결같이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가 설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거든요. 지금은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분이 천하통일을 한 인물로 추앙하고 있다 보니까 이걸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야라고 하는 불안감이 드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광훈 목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큽니까? 그걸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피부로 못 느끼지만 여의도에 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특히 당직 선거에 출마했던 분들,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원 특히 열성 당원들, 열렬 지지자층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 핵심에 정광훈 목사가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다시 말하면 김재현 의원이 저렇게 하는 이유도 이번에 당원 100% 경선에서 최고위원 될 때 한 당원이 2표를 찍었는데 적어도 한 표는 우리 김재원한테 찍어달라고 만약에 그런 은연중에 그런 지시가 내려갔거나 요청이 있었다면 굉장한 혜택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특히나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이 1차에서 다 걸러졌잖아요. 다 컷오프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남는 몇 분이 이름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도 김재원 전 의원은 도드라 보였을 테다.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문정부를 많이 공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혜택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목은 느낌적으로 오죠. 하지만 본인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겠지만 다만 지금 저 정광훈 목사가 이전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당이 혼란스러웠던 것 이상으로 제가 보기엔 잘못되면 정광훈 목사 때문에 당내가 굉장히 어려울 소리가 크다. 특히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뭐 정광훈 목사하고는 댓글을 안 하겠지만 왜 나만 갖고 정광훈 목사한테는 한마디는 못하지만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라면서 김기현 대표를 위해서 물고 늘어질 경우에는 저게 당내에서 제가 보기에는 파장이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앞서 봤던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요 밑에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 대표 나온 화면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그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김재원 최고위원은 2차례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당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정광훈의 전자도 꺼내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원진 우리공화 대표는 방금 영상을 들어보셨는데 또 전자 꺼낼 거다. 왜?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뭔가 굉장히 강한 어떤 힘의 유혹을 느낀다. 이렇게 읽히기도 하거든요. 경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자, 전용기 의원. 혹시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있습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사람 공천 주지 마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좀 다선의 국회의원을 하셨고 지금 대구시장을 하고 계신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대권주자인데 그분까지 이렇게 발끈하고 나가실 정도면 분명히 엄청난 영향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을 겨냥해서 뭐 탄핵을 하라 이런 언급까지 꺼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데는 분명히 정광훈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맨파워라든지 그 시민들을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아마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타격감이 있는 그런 펀치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시장도 화들짝 놀라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정광훈 목사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조금이라도 더 얻었을 것이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를 지금 정리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내홍 속으로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광훈 목사의 지난달 29일 발언이죠. 이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된 발언인데 이 두 가지 이거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홍준표 탄핵해라. 대구 시민을 향해서 한 말이고요. 아래로 갑니다. 공천 주지 말고 다 잘라라. 정당 자체를 개조하라. 글쎄요, 이걸 어떻게 좀 정신 변호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정상적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국민의당 당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예. 저렇게 전광훈 목사가 이야기한다라고 저렇게 이야기가 될까 그런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애당초 잘못한 거는 김재원 최고죠.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이렇게까지 비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런 부분들이 그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요. 예.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해주니까 예.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자꾸 나오고 더 퍼지는 것이 아닌가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예, 신성모 적어도 의원님.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 전 목사가 누구 탄핵해라, 다 공천 다 잘라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관철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는 어떤 시스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순간 저런 분들의 영향력에서 격하게 떨어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소지는 지금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의 어정쩡한 태도라든지 예. 그다음에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저 정광훈 목사의 전투적인 어법, 예. 공격적인 화법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요 대목은 좀 정확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어요. 글쎄요. 이거를 예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지난해 작년 동안 국민의힘이 지도부 구성 문제 비대치 갖고 엄청난 내용을 겪고 새로운 대표 체제로 갔는데 이게 지금 불거진 상황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좀 지켜보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보시죠.